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최혁진 부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혁진 부본부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봉하마을로 가시는 중이라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선거를 위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네. 마침 오늘 그 경남 마산 창원 일대에서 네. 지역의 공익 활동가들이나 예. 이런 지역 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간담회 가면서 겸사겸사 아이고. 동화에 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인사 올리고 네. 저희 큰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네. 기도드리고 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 꽃은 아니지만 그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네. 정체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예, 예. 나오고 있는데요. 캠프에서는 이걸 네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이제 총결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전체 유권자 중에서는 한 3 내지 5% 많게는 6, 7%는 그 마지막까지 입장 정리를 안 하세요. 네.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계속 누가 진정성 있게 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최종 선택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의 시기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총 집중하고 정말 한결같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3, 4% 이상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또 하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퍼센티지와 예. 실제 투표장에 가는 집중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만약에 뭐 한 60% 나왔다 치더라도 예. 그 중에 절반만 투표장에 가버린다라고 하면 투표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 그러니까 결집돼 있는 여론조사에 모여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예. 주변에 표 끌어모으기, 투표하자 이 운동을 끝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긴장의 끈을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맞습니다. 계신 상황이었고요. 예. 어느 한 시점에서도 그 낙관하거나 뭐 굉장히 또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이 이제 저희가 공약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도 네. 공약을 꼼꼼하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후보님이 이제 유세를 다니시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섬세하게 반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뭐 준비가 소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늦어지는 거고 민주당은 준비된 안을 좀 더 섬세하게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진행 중인 거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뭐 그냥 예, 맞습니다. 공약 뭐 네네. 지키지도 않을 것 같으면야 뭐 100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아. 지난번에 발언하시는 거 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제가 약속한 모든 걸 100%다 지켜오진 못했지만 저는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바도 없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공약 과정에도 우리 공약팀들이 뭐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요. 네.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팀들이 예. 그런 과정들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회복 네.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거는 네. 기본소득을 포기한 거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몰고 네. 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근데 기본사회,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사회 언론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일부 보수 언론은 네.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관련 정책 버린 줄 알았는데 네. 안 버렸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가기를 또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께서 성장, 혁신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성장을 얘기할 때요. 네. 분명히 새로운 성장이란 관점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예. 뭐 노동자들만 희생하는 그런 성장 아니고 또 예. 지역만 희생되는 성장이 아니라 예.
혁신 기술, AI, 로봇,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성장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네. 또 새로운 성장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사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로 가지 그냥 성장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네. 뛰어야 되잖아요. 기업가도 뛰어야 되고 국가도 해야 되지만 노동자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실이 상위 1%한테만 몰리는 그런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를 살리지만 네. 그 온기가 고르게 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마치 그 성장을 얘기하니까 보수 그 아주 극보수로 전향을 해서 서민을 살리고 국민들을 보살피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나 기본사회라는 폭넓은 관점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회 관련 토론회인데 어떤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서요. 예. 국가가 대한민국 적어도 국민이라고 하면 네. 미니멀 최소 수준의 삶이 아니라 최저임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최저 수준의 삶이 아니라 베이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다운 기본권의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크게 제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체계를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건지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 노후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자살률 1위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비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행 전략까지. 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꼬리 잡기 하고 공격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가 예, 이준석도 김문수는 아마 뭐 동문서답을 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용민 TV 보고 계신 우리 찐잼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네.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에서 많이 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응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아주 전투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혁진 부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스토어 베스트 3. 첫 번째, 갑오징어회. 강력 추천. 쫀득담백한 갑오징어를 회로 맛보세요. 웬만한 화로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압도적 특가. 25,000원 무료 배송. 두 번째, 제스프리 골드 키위. 비교 불가의 크기와 신선도. 실패 없는 키위 찾으세요. 믿고 드셔보세요. 1.4kg 14,900원 무료 배송. 세 번째, 초계국수 4종. 시원한 초계국수 4종을 취향대로 담아보세요. 정말 맛있는 초계국수 4세트가 36,900원 무료 배송. 쇼핑이 후원이다. 네, 최혁진 부본부장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 토론회, 2차 토론회입니다. 이준석의 그런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세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토론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예의 없고 저는 좀 폭주적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차선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정 부분 뭐 성공한 그러한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전략이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고요. 자, 우리 정치권의 폭주적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윤석열이가 생각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이준석이죠. 윤석열 정권의 공동 창업자로서 사실 뭐 토사구팽 됐지만 저런 자를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난 3년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준석의 현란한 폭주적 토론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 삶을 위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부터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준석이가 지난번 토론회처럼 하면은 더 오르겠지. 그렇게 이럴 하겠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공세를 차단하는 그런 책무까지 사회 분야에 대한
어떤 진전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단속하는 일까지도 해야 될 책무가 생겼어요. 이재명 후보의 위치와 이준석 후보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일종의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게 하겠어요. 네. 그냥 어떻게 한번 인지도 올려보겠다. 내 유명세를 계속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번에 높은 지지를 보여서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서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피해보겠다. 저는 이런 심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님이 이준석 후보의 뭐 이런 지적들에 관해서 좀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해야겠죠. 그냥 전반적으로 미숙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